이거 무슨 그 와인도 아니고 위스키도 아니고 맥주도 아닌 것 같은 되게 깊은 맛이 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런데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에요. 맥주에서는 느끼기 조금 어려운. 요게 사실 안녕하세요, 얌쌤입니다. 지난번에 데거라드 브루어리 갔다가 저희 6가지 테이스팅을 해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안트월픈이라는 그 맥주가 되게 맛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솔드아웃이고 겨울쯤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때 못 사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했었어요, 최근에. 그때도 역시 그 맥주는 없었고, 그래서 좀 추천을 해달라고. Hello. 아, 이게 6degree인데? 10degree, 6degree도 있고 10degree도 있어. Is 10degree available now? 10degree. 10 degrees? No, 6 degrees. Only this one. 이거 사볼까 그럼 먼저? How about Antwerpen? Nope, not today. Sold out. Sold out, yeah. Wow. When does it come back? Always sold out. Maybe December. December? Sure, yeah, we do it Uh-huh. quarterly usually. Yeah. 그럼 이게 뭐였지? 이게 뭐야? What type of beer is this? Yeah, so it's an imperial stout. Uh-huh. So it's birded cherries. Cherries. And, Brettanomyces. So it's quite smooth for an imperial stout. It's about 10.5%, but you'll get nice sweet notes from the cherry and a little bit of like funkiness. Almost, it's not sour, but like you get a little bit of sour funkiness. Alright. Looks like a wine bottle. 6도, 8도, 10도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맥주가 제가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시즌이 아니라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도 요거는 출시가 돼가지고 요거 하나를 샀고, 방문했을 때 그때 뭐 하루 이틀 전에 새로 출시된 맥주가 있다고 해서 요 맥주예요. 스타우트 계열이라고. 좀 진한 거 좋아하신다면은 뭐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직원이 추천을 해줬었는데, 뭐 이름도 특이하고 병도 좀 특이하고 뭐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업어와 봤습니다. 이 6도는 에비 스타일 두벨 with 몽모랑시 체리라고 써 있거든요. 체리 맛이 겸비가 된 에비 스타일의 두벨 맥주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뭐 체리 맛이 난다는 거 외에는 보여드리면 이게 6도 라는 이름을 가진 에비 스타일 두벨인데, 이제 에비 스타일 두벨이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에비 스타일이 뭐고 두벨은 뭐냐?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써있죠? 트라피스트 로셔포르. 저도 이제 일반 리커스토어에서는 잘 못 찾아봤었는데 요 맥주를 신부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요거를 아주 조만간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트라피스트 맥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 그런 맥주가 있다.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수도사들이 만든다고 해서 다 트라피스트 맥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원 내에서만 만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만들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트라피스트가 맥주가 되는 거고, 이제 에비라는 뜻이 수도원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규칙이나 규율과 주조 방식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맥주 스타일이 이제 에비 스타일 맥주라고 전체적으로는 일컫고, 그 안에 트라피스트 회에서 공인된 그 맥주를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해서 소분류로 특별하게 이렇게 떼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비 맥주 안에 트라피스트 맥주가 들어가는 거고, 그 트라피스트 맥주는 전 세계에서 11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도수나 농도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하거든요. 싱글이 엔켈이 되는 거고, 더블이 두벨이 되는 거고, 트리플이 트리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쿼드루펠,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얘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벨 맥주가 브라운 에일, 갈색깔을 띠는 그런 맥주 있잖아요. 이렇게
시커먼 흑맥주까지는 아니고 중간 단계 좀 갈색 맥주. 그 두 번째 단계를 두벨 맥주라고 하고 이제 도수도 6도에서 7도 정도. 엔켈은 더 가볍고 뒤로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거예요. 쿼드루펠로 갈수록.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비 스타일이다 그러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드는 그 방식을 배워서 아니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맥주다. 그리고 두벨이다 하면은 갈색 맥주다. 두 번째 정도의 강도를 가진, 그러니까 6도에서 7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6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여서 이게 6디그리, 8디그리, 10디그리 이렇게 가는데 걔네들을 뒤로 갈수록 더 이제 흑맥주에 가까운 진하고 진득하고 무거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리즈 중에서는 얘가 제일 라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체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시큼, 새콤 그런 맛이 나는 다크 에일일 것이다 라는 상상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요게 완전 최신상. 이렇게 얘가 신상 맥주입니다. 이름이 대체 뭐야?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엄청 길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Alone under the vast indifference of the sky라고 써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 프랑스 문학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 알베르 까미. 그 사람의 소설 대표적인 게 이방인 있고 페스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페스트에 나오는 그 구절 중에 이제 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Thus each of us had to be content to live only for the day, alone under the vast indifference of the sky. 요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이거를 직역하면 좀 할 텐데 이게 의역을 하자면 요 부분만 딱 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뭐 청소년 때죠. 그때 이제 이방인 까미 소설 막 읽었었어요. 너무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페스트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소설에 나오는 게 이제 페스트 그 전염병 그거를 다룬 소설이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설 안에서도 각자의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와요. 뭐 이 질병, 이 현실에 대해서 뭐 마주하는 사람, 뭐 외면하는 사람, 그거를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뭐 온갖 군상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요새 우리 시국과 우리의 상황을 약간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의 하늘, 주어진 그 하루하루와 대면하면서 마주하면서 그거를 감수해내면서 좀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요새의 모습, 그런 거를 담고 싶었던 네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좀 다크한 에일인데 스타우트거든요. 여기 설명이 벨지안 스타일 임페리얼 스타우트 with sour cherries 라고 나와 있어요. 얘도 체리 계열이에요. 아까도 체리 계열이었죠. 근데 아까 거는 이제 에비 스타일 두벨이었고 얘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다. 근데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뭐냐? 스타우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흑맥주, 그걸 스타우트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 포터 맥주, 스타우트 다 같은 그 일가 친척 같은 계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메가를 검게 로스팅을 일부러 태워가지고 먹어보면 좀 탄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흙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타르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초콜릿 맛이 나면서 그런 맥주가 스타우트 흑맥주 아시다시피. 스타우트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또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임페리얼 스타우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러시아로 스타우트 이 맥주를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8세기 정도에 엄청 활발하게. 근데 거기도 너무 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주정강화 와인 설명했듯이 너무 운송기간이 길어지면 상하기도 하고 발효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수를 높이고 홉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운송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발효 과정에서 지장이 없게끔, 그러니까 추운 날씨, 그 다음에 긴 운송 과정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세게 강화시켰다. 그런 맥주가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되겠습니다. 뭐죠? 맥주집 가가지고 리스트를 봤을 때 스타우트긴 스타우트인데 앞에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붙었다. 그러면 흑맥주 중에서도 좀 더 도수가 높고 좀 더 스트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도수가 조금 더 약한 요 7.5도짜리 맥주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너무 기울였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멍청이 같이 따랐네요.
얘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거품이 아주, 이거 제가 조금 잘못 따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거품이 이렇게 폭신폭신 탱글탱글 이래요. 막 얘는 거품이 싹 한 손가락 한두 개 정도 올라왔다가 금방 사그라드네요. 수전증. 비교를 하면 확실히 둘 다 거의 투명도가 없어요.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이 듀벨 맥주는 되게 브라운 적갈색, 암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는 스타우트색, 완전 진하죠. 커피 같죠? 무슨 아메리카노 색깔입니다. 여기 6디그리부터 향부터가 확실히 그러니까 청량하면서 약간 새콤시큼한 딱 그 사워한 느낌, 달짝지근한 체리 냄새가 납니다. 되게 호피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얘 향을 맡아보면 이거 무슨 오묘한 향이 나는데? 얘는 되게 직관적으로 새큼한 체리 냄새, 새큼한 과일 냄새 난다. 그냥 이렇게 느껴졌는데 얘는 좀 더 복잡한 냄새가 납니다. 약간 과일의 향이 나면서도 무슨 냄새인지 좀 아리까리할 정도의 복잡한 향신료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감싸는, 그리고 되게 조화로운 그런 향이 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맥주에서 나는 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얘 먼저 가볼게요. 얘는 무겁지 않아요. 가볍고 탄산도 적당히 있고 입에 남는 그런 텁텁한 느낌도 없어요. 여름만큼 청량하진 않지만 겨울만큼 쓸쓸하고 무겁지 않은 좀 늦가을의 느낌이랄까? 늦가을의 느낌? 계절로 설명하자면 맛있네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페일에일류도 좋아하지만, 가볍다는 게 밝은 맥주들도 좋아하지만 물론 다 좋아해요.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맥주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무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억지스럽게 과실향이 나거나 그런 거는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얘는 과일 향이 나긴 나지만 부담스럽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맛은 확실히 되게 잘 익은 체리의 맛. 완전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건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을 맛인데 약간 스파이시한 킥도 있어요. 여운이 길게 남지는 않는데 호피한 맛도 있고 체리 맛이 상당히 강해요. 얘는. 그다음 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와인도 아니고 위스키도 아니고 맥주도 아닌 것 같은 되게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이게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그렇게 심하게 쓰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로스팅을 많이 해서 그 커피 탄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분 좋은 탄맛, 그런 맛과 체리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베이스를 깔아주면서 약간의 무슨 후추든 뭐든 뭔가 그런 톡톡 쏘는 향신료가 있는데 방해를 안 해. 되게 명상하고 있는 느낌. 물 위에 떠서 되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나를 얘도 살랑살랑 방해하지 않게 나를 되게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랄까? 이게 겨울 맥주 느낌인데 따뜻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그렇다고 나의 이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느낌?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맛을 보시면 그럴 거예요. 되게 맛있다. 이게 10.5도인데 도수가 아이고 써!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기네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 아일랜드 대표적인 맥주, 스타우트 맥주. 걔는 되게 크림이에요. 그런 실키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청량감이 있는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청량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요. 이건 뭐야? 다 갖췄어.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런데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에요. 맥주에서는 느끼기 조금 어려운. 요게 사실 얘는 듀벨이고 얘는 아마 거의 쿼드루펠 정도로 갈 정도로 진한 농도인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맥주가 비싸지거든요. 사실 얘가 실제로도 더 비쌌어요. 이 맥주가 얘보다.
진짜 맛있다. 두 개가 같은 맥락이긴 한데 확실히 느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가 좀 더 가볍고요. 아니, 많이 가볍고요. 얘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되게 프루티해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맛이. 특히 벨기에 맥주의 특징이 딱 이 컴플렉시티에 있어요. 복합성, 복잡성.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미묘하고 복잡한 이 맛의 구조를 잘 이렇게 다듬다듬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 복잡성이 이 맥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벨기에, 특히 벨기에 맥주에서는 좋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제 스타일. 이런 스타우트나 다크에일 같은 경우는 톡 쏘는 청량감보다는 이렇게 무게감이 이렇게 딱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서양 음식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 음식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매콤하면서도 고기나 해산물을 같이 쓰는 그런 음식. 집에 마침 있는 재료들이랑 해가지고 타이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팟타이, 새우 넣은 팟타이랑 그다음에 닭고기랑 바질이랑 볶아가지고 밥 위에 얹어서 덮밥처럼 해먹는 그런 거. 태국 여행 가시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그런 음식들로 해가지고 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타이 음식 먹은 지도 되게 오래됐고 그래서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요리하러 가실게요. 빠밤. 삼키기가 싫다. 어떡하지?